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0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신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 신금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월지, 이 월령이라고 하는 글자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일간은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 월령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 환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고요.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신이라고 하는 글자 쇠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 신금이 될 것이고요.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0개의 천간은 오행으로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뭘로 나눌 수가 있느냐면 음과 양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이 되는 양금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음이 되는 음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한번 해보면 이거 똑같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고, 오늘 공부하는 신금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쇠라고 하면 물론 강철, 무쇠 같은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금, 동과 같은 귀금속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금이 어떤 금인지를 잘 모르는데, 음과 양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금이 어떤 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경금 같은 경우는 같은 금이라도 강철같이 강하고 또는 무쇠같이 좀 투박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강철이라든가 무쇠처럼 강한 반면, 신금 같은 경우는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니까 잘 휘어지겠죠.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원철과 같은 개념, 땅속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원철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재련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로 다스리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털어내고 순수한 철의 성분을 마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드냐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은 원철을 땅에서 캐내 가지고 순수한 쇠의 기운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미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 같은 개념이죠.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맞춰서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금은 아직은 기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경금은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경금을 다스려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화인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그러면 경금은 병화는 쓰지 못하느냐, 병화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병화를 경금이 쓰는 경우에는 이거는 조후하는 용도로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은 음화인 정화가 하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날씨가 추울 때는 병화를 쓸 때, 이때는 이 병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후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달리 얘는 기물을 만들어 놓은 반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반지라든가 시계 있죠. 예물시계 같은 것들도 신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화를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시계를 갖다가 토치를 불로 지진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금은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화를 보는 것은, 정화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칠살인 정화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병화를 보는 것은 역시나 어떤 이유로 조후의 용도로 신금이 병화를 쓰는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월이다, 자월 같은 해자 축월에 동절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어떤 일간이든 간에 동절에 태어났을 때는 한습이 가증돼 있고 엄동설안이 태어난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신금은 병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화를 쓴다? 안 쓴다?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는 화를 쓰지 않는다. 오로지 신금은 사시사철 어떤 뭘 필요한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할 수 있다. 신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신금은 청징함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금과 마찬가지로 청징함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또 개수죠. 개수신금.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죠. 그러면 신금을 도세주옥할 때 개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금을 세진하는 것은 뭘로 한다? 양수인 임수로 하는 것이고요. 이 개수는 뭘로 한다? 조후하는 용도. 병화와 똑같습니다. 병화는 차가운 것,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고요. 개수는 사오미열의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용도로서 개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화를 보강하는 용도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금을 갖다가 세진하는 용도,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다. 개수는 뭘 한다? 생육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생육, 예를 들어서 갑목을목이 살기 위해서 개수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기토가 땅이 윤택해져야지만 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생육을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개수를 쓸 수 있지만 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는 뭘로 한다? 임수라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하고 공통점,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여러분들 시계 반지가 닦지 않아서 광택이 없어졌거나 심한 경우는 녹둔하죠. 녹둔하게 되면 그거는 보석으로서의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을 신금은 좋아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금일간들 너저분하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천성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일간 경금일간이면서 경금은 단단한 강철과 같기 때문에 화를 써야 용도가 생기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은 임수로서 깨끗하게 해줘야지 신금오로서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인월, 해자축월은 동절이 되겠고요. 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인묘진월은 봄이 되죠. 춘절,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서 인묘진월로 넘어올 때 이때 축월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오게 되죠. 그래서 진술축미월 중에 하나의 축월인데, 축월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절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서 축월에서 인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축월에서 인월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원래 인묘진월은 춘절이면서 온화한 기후가 특징이죠. 여름은 뜨겁고요. 해자축월은 춥고요. 신유수라는 오싹한 그런 서늘한 기운이 있으면서 인묘진월은 따뜻한 온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모강절임에서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온기를 뜻하는 것이고, 마치 목화솜처럼 따뜻한 그러한 기운을 말하는 것이죠. 단 중요한 것, 인월은 초춘이 되죠. 초춘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전 겨울에 한기가 미진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직은 남아있다 해서 병화로 조후함이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월령 인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인묘진월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죠. 목왕절이 됐다. 특히나 인묘월이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목의 뭐가 됩니까? 포태법으로서 인월은 포태법 12운성을 말하는 것이죠. 목의 여기는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여기는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인월과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하고, 진월 같은 경우는 이제 진월은 목이 이제 임관 재앙, 그다음에 인월은 이제 쇠지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목이 왕하다고 보진 않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진월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토왕절이 된다.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놓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목이 왕하죠. 반면에 금은
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도 마찬가지, 어저께 경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신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은 인월이면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얘가 태지가 되기 때문에 금은 굉장히 약한 단계죠. 금 입장에서 인묘월은 뭐가 왕합니까? 재성이 왕한 것이고 일간 금은 약한 것이다.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금극목의 관계가 있지만은 무조건 금이 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목이 왕하면 금이 오히려 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왕금결이라고 해서 목이 너무 왕하면 금이 오히려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나무를 벨 때는 큰 도끼, 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오늘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 도끼라든가 이런 강철이 아니고 작은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석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과도칼 가지고 큰 나무를 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도칼이 무너지지 오히려 나무는 멀쩡할 것 같아요. 멀쩡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왕금결하게 되면 오히려 목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금이 약해서 일간금이 문드러진다. 경금은 그래도 양금이기 때문에 좀 버틸 여력이 있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한 그거를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생조, 방신 똑같이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해주는 것이고요. 방신 내지는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제로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금이 있어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요. 오늘 신금도 마찬가지로 금일간들은 일간이 약했을 때 인성인 토로서 생조를 해주게 되면 금이 탁금이 된다. 금이 탁해질 수 있다. 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패단을 가지고 있고요. 오금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질 오자에다가 쇠금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자가 등록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더럽혀질 오자에 대해 쇠금자를 쓴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오금도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신금 같은 것은 작은 금이기 때문에 무토 같은 왕토가 있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토후 매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간이 금일간이 약할 때는 이렇게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견겁제인 같은 금으로서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간으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는 경신금,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좋고요.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일간 신금 자체가 뿌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 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것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신금이 있을 때는 신금이 있는 경우에 월지 자체가 인월이기 때문에 신금이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신금은 인신상충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금이 연에 있는 것은 좋지 못하고 만약에 있어야 이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생시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뭐 일간 신금인데 지지로 요 신금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지로 이렇게 금을 얻거나 아니면 생시에서 이렇게 금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고 부득이하게 금이 없을 때 신금을 생주에 줄 때 인성을 써야 된다. 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천간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이나 지지로는 진토 또는 축토라야지만 되고요. 무토라든가 아니면 미토라든가 또는 술토 같은 경우에는 마른 땅 건토가 되겠죠. 건토는 생금 불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로서 생주할 때는 천간으로는 기토가 있어야 되고요. 지지로는 진토, 축토라야지만 생금할 수 있고 천간으로 무토, 지지로 미토,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제일 좋은 거는 지지로 신유금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요. 이렇게 일간이 비견겁제를 얻어서 내지는 기토를 얻어서 생을 얻었다라고 봤을 때 신금은 어디서 명예를 얻는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서 도세죽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죠. 이때 만약에 금이 없는 상태에서 토만 있게 되면 이 토는 신금이 생해주는 역할도 하겠지만은 목이 왕할 때 목은 토를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성인 기토가 신금을 생해주기 어렵고요. 또 신금은 기토를 갖다가 생해준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금할 수 있는
이 신금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금이 있으면 금이 깨끗해지고요. 또 깨끗한 금이 술을 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도 깨끗하고 금도 깨끗해질 수 있게 됩니다. 단 금수가 왕해졌을 때는 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모든 것을 한 사주에서 다 얻기는 좀 어렵다라고 봤을 때 중요한 것 첫째,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첫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서 신금이 약한 것이 아니라 신금은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하고요. 인월은 죽기 때문에 병화를 써야 되는데 비록 병화가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 신금의 뿌리를 얻는 것, 그 다음에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만큼은 사주 원국에서 이거를 보아서 사주를 중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대한 원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주를 볼 때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반적인 틀 내지는 짜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금이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중에서도 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는 음대양이 되는 것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내가 극하는 것이죠. 극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재성이에는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이 되거나 양대음이 되는 것, 이것은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음대음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정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원령 자체는 목이 왕하죠. 목이 포태법으로 임관지라고 있기 때문에 목은 상당히 왕한 반면 인월의 신금, 금은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한데 재는 왕하다 내지는 재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중간인 병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인중에 있는 무토는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과 같다. 용신을 채용하거나 격을 잡을 때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고요. 병화 간목으로만 격을 잡습니다.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정제격의 재다신약으로 보고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얘는 정관격의 재관이 왕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약하면 이건 거의 살로 형상해도 돼요. 그래서 재살태왕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재다신약이 되든 재관이 왕한 재살태왕이 되든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인 토로서 생주를 해주거나 아니면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방신해준다. 방신이라고도 하고요. 방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토로서 생조를 하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방신해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경신금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금이 되거나 아니면 매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신유금을 얻거나 아니면 천간으로 경신금을 얻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지지로 신유금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연지의 인목을 다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인월에 재성이 왕한 중에 다시 재성이 왕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성은 더 왕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일간은 더 약해지게 되겠고요. 월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연간에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신금은 뿌리들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재성이 왕하죠. 더해서 두 임수가 있어서 이 목을 생해 주게 되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일간의 약한 기운을 더욱 설계하게 되고 재성을 생해 주기 때문에 더욱더 설기태거하면서 재다신약한 사주 명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국이 되는데, 일지에서 해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신해일주가 되죠. 물론 이 신금일간이 해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약도 내가 그걸 먹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관이 임수가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상관도 재성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인해한목, 지지로 해수하고 임목하고 인해한목하게 되면 재성은 더욱 약해지고 일간은 더욱 재성은 더욱 강해지고 일간은 더욱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 단점이 될 것이고요. 생시에서는 반드시 약한 신금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자, 인월의 모광절의 신금 자체가 약합니다. 연의 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은 더 약해지고, 임수 인해한목하기 때문에 목도 왕해지고 수도 왕해지죠. 두 임수가 신금 자체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은 수목은 더욱 왕해지는 반면 일간은 더욱 약해지게 되죠. 무토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얘는 뿌리가 약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신금을 갖다 생조해 주라고 하지만 저 무토는 건토가 된다 그랬죠. 건토. 물론 사주에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건토가 물을 빨아들여서 습토화 됐다 하더라도 저 무토는 신금을 생하는 게 아무리 정인이라 하더라도 좀 무정한 그런 생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운이 화토운으로 갔을 때는 그 대운 때는 매금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토 청간으로 투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나 무술시가 되면 이거는 매금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금 자체는 경금하고 달라서 매우 작은 금이죠. 작은 금의 인월에 더욱 약한 상태에서 술토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술을 갖다가 임수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이 무토는 신금을 갖다가 오금, 작음은 오금이고요. 심하면 매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무술시가 됐는데 목화운으로 간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금수운으로 가도 수운은 그럭저럭 뭐 나쁘다고 보는데, 이 사주가 제일 좋은 운은 어디냐면 금운을 봤을 때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런 운을 만나거나 여자를 태어났을 때 이런 운을 만날 때는 좋지 못하고, 단지 요 운 때 20년이겠죠. 20년 때 잠깐 좋다가 많은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글쎄 오늘 같은 날 태기를 하는 것이 썩 좋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인시가 된다 하더라도 경금 겁재를 받습니다. 근데 일간도 뿌리가 없고요. 겁재인 경금도 뿌리가 없습니다. 인해한목에 수목만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경우에도 어디로 가야 되죠? 물론 금운을 만났을 때가 가장 좋은데, 무신대운 내지는 병신대운이 됐을 때는 인신상충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금운도 썩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오늘 명식의 특징 한 가지, 뭐다?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너무 약해서 아무리 좋은 운을 만난다 하더라도 신유 운을 만난다 하더라도 크게 발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신묘시가 된다 하더라도 경인시나 신유랑 똑같습니다. 경금이 있으면 차라리 목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도 있지만, 같은 신금 두 개 가지고 왕목을 절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임수의 설기되면 신금 자체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임진시 대가 웬만하면 일간 신금이 뿌리만 있으면 임진시도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은, 역시나 일간 자체가 요 진토 하나 습토 하나에 생을 받는 그 정도밖에 없고요. 신금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임수 세 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기가 오히려 신금 자체를 도세족하는 임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토 이런 것보다는 금운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사해충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해상충되게 되면 사화도 깨지고요. 사화는 좋은 점이 뭐냐면 화이지만 사중 경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장생을 얻어서 다른 뭐 경인 신묘시보다는 그래도 세력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중요한 거 사해상충되게 되면 사중 병화도 깨지고 이 해수도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사시는 별로 제가 봤을 땐 좋은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옷이 역시 마찬가지로 모광절
부절인 인월에 인해 안목에 지지, 연지, 임목까지 있는 상태에서 목이 투출하게 되면 수생목해서 재성은 너무 왕해지는 반면 일간의 뿌리는 있다 없다,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금운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버틸 여력이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면 딱 생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간신히 일간 자체가 신금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병화하고 일간 신금하고 탐합한다 하더라도 임수 두 개가 있으면 병화가 탐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생신은 오늘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병신시가 되겠고요. 정유시도 마찬가지로 시지의 유금을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은 이게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관이 이렇게 얘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를 보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바로 신금 옆에 첩신되어 있는 것은 썩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화음 갔을 때 이 정화가 살아나게 되면 경금을 다시 극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임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운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병옷이 이렇게 병호대원, 을사대원 이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임수도 뭐 해수하고 유금의 생을 받기 때문에 이 상관이 칠사를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딱 두 생시, 병신시 또는 정유시 정도로 해서 태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